자, 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여러분한테 오픽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픽을 많이 보신다면은 뭐 다른 강사님도 그러고 뭐 매체도 책에서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점수가 많이 나올 거라는 비법 전수를 좀 많이 하죠. 저는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픽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크레듀나 이제 뭐 오픽 그 액트풀에서 절대로 평가 기준이 어떻다라고 얘기는 정확하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평가 기준, 그리고 여러분이 좀 학생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좀 고쳐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영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뭐 해외에서 연수도 해보고 뭐 유학도 해보고 뭐 등등을 해봤으니까 영어에 자신이 있어. 그래서 오픽은 뭐 조금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제 수업 2주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설로는 영어 표현이나 단어를 많이 알면 오픽을 잘 볼 것이다. 특히 스크립트를 많이 암기를 하면 오픽을 잘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또 홍보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문법 당연히 보고요. 단어는 제가 X를 쳐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픽은 비즈니스 단어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뭐 새로운 거를 외워야 된다?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자,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AL을 받고 싶다, 정말 최고 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원어민들이 쓰는 단어와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 구성 같은 경우에 서술식이고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문제에 맞춰서 얼마나 길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시험 스킬에 특별히 초점이 없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리토킹입니다. 그리고 그 전 비디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해요. 영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면접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제에 맞춰서 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오픽의 채점 평가 기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적인 그 평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픽은 제가 분명히 영어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압박 면접이라고 했죠. 그때 저희가 다 해본 것들이에요. 그때 저희가 채점하는 기준이 뭐였냐면요. 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지 안 하는지를 봅니다. 일단 가장 대화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설명인지, 비교인지, 의견인지, 롤플레이든지 정확하게 알아서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 유형을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묘사를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집 묘사를 하세요, 집 묘사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는 집에서 뭘 하고요, 아침에 뭐 하고요, 점심 때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묘사는 그게 아니에요. 묘사는 여러분 토익 스피킹을 보셨으면 파트 2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사진을 묘사하라 라는 게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사진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서 이미지가 딱 떠야 돼요.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묘사입니다. 그게 오픽에서 포인트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답변 길이입니다. 자, 답변 길이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유직하더라도 정말 말을 짧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적어져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 영어를 이 친구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발음도 좋고 단어도 잘 써요. 근데 답을 되게 짧게 해요. 그러면은 면접관 채점자 입장에서는 뭘 채점을 해야 되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좀 더 얘기해봐. 그래서 한마디 또 물어봐요. 또 짧아요. 그러면은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의가 없이 얘기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1분 30초 얘기하셔야 되고요, 최대 2분에서 2분 30초, 2분 30초도 좀 길어요. 2분까지만 딱
컴팩트하고 precise, concis하게 딱 얘기를 하면은 아마 오픽은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도표에 보시면요, 단어하고 문법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항상 그 학습을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뭐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 뭐 스크립트를 많이 외워야 된다, 문법, 하루에 표현 방법 뭐 한 10개씩 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숙제를 내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좋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글쎄요, 그거를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을지는 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픽은 가장 중요시 여기하는 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자연스러운 어투, 그리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어휘, 표현 방법들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시고 화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 유형 확실히 파악하시고요, 포인트 잡아서 얘기해 주시고요, 답변 길이 성실하게 길게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법이나 단어가 틀려도 그렇게 막 크게 점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질문은요,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